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다 만난 사람들 같이 앉아 있었던 그 할머니의 정체 그 말 한마디에 대기실이 멈췄다. 병보다 아팠던 건 인생이었다. 병원 2층 내과 대기실은 오늘도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건강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대기실 안은 여전히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의자 위에는 사람보다 시간이 먼저 앉아 있는 듯했다. 이정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번호표를 손에 쥔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허리는 굽었지만 자세는 단정했고 오래된 회색 외투는 깨끗이 다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만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눈은 창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특별히 무언가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손목에는 오래된 금시계가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차림이었다. 오늘만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다. 옆자리에는 김영수가 앉아 있었다.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 쥔 그의 손에는 평생을 일하며 새겨진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마치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처럼 몸을 바짝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가끔 시계를 보았지만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다. 그는 작업복 대신 입은 양복이 어색한지 자꾸 옷깃을 만졌다.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병원 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차려입어? 누가 보기라도 해? 그 말에는 관심이 아니라 귀찮음이 담겨 있었다. 맞은편에는 장미란이 앉아 있었다. 눈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누군가 말을 걸면 언제든 웃을 준비가 된 얼굴이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 누구에게 전화할 일도 받을 일도 없었다. 남편을 보낸 지 석 달. 그녀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약 시간을 확인하고 식사 메뉴를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몸을 챙겨야 할 때라고 딸이 그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이 위로인지 버림인지 알 수 없었다. 조금 떨어진 구석 자리에는 오춘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대기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를, 숨소리를 하나하나 읽어내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이 병원에 오래 다녔다. 너무 오래 다녀서 이제는 간호사들의 이름도 알고 어느 의사가 언제 진료하는지도 외웠다. 대기실의 공기가 어떨 때 무거운지도 알았다. 혼자 사는 사람은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보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랜다. 그들 모두는 서로를 몰랐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병원은 늘 그렇듯 잠시 스쳐가는 곳이었고 인생을 나눌 장소는 아니라고 여겼다. 각자의 번호표를 쥐고 각자의 순서를 기다릴 뿐이었다.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 올라갔다. 김영수가 자기 번호를 확인하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해야 할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지워진 것들이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사라졌다. 아니, 할 일이 있어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 번호 125번 환자분. 간호사의 목소리에 한 노인이 일어섰다. 그가 지나가면서 김영수의 발을 살짝 밟았다. 아, 죄송합니다. 김영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사과는 했지만 돌아볼 만큼의 미안함은 아니었다. 장미란이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여기선 다들 바쁘죠. 자기 차례만 신경 쓰느라. 김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장미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김영수는 어색하게 입가를 움직였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만 끄덕였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이정부는 그 짧은 교감을 들으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창밖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저 차들 중 하나를 타고 오늘 아침 병원에 왔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병원 말씀이십니까? 혹시 아드님이 이 병원 이사장님 아니신가요? 이정부는 애써 무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환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전용 차량에 비서가 동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 오고 싶었다. 오춘자는 이정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저 할머니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기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느낌. 손목의 시계, 외투의 질감, 앉은 자세. 오춘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생긴 감각이었다. 저 할머니는 평범한 척하고 있지만 평범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대기실에는 기침 소리, 문 여닫는 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만이 가끔씩 정적을 깼다. 그리고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영수였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응, 나야. 병원 아직 대기 중이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대기실은 조용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었다. 아니, 점심? 글쎄, 진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냥 혼자 먹어. 응, 알았어. 김영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어깨가 조금 더 처졌다. 장미란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가족의 전화가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것을.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가족분이세요?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네요. 그래도 걱정해 주시네요. 김영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걱정이라기보단 그냥 확인하는 거죠. 언제 들어올지, 저녁 준비는 안 해도 되는지.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다. 장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어떤 말들은 묻지 않는 게 예의라는 것을. 이정분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진료가 많이 밀리나 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장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아픈 분들이 많아서요. 날씨 때문인지. 감기철이니까요. 이정분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공감이 담겨 있었다. 장미란은 그 짧은 대화에서 위로를 느꼈다. 김영수가 물었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장미란이 놀란 듯 말했다. 처음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차분하시네요. 저는 처음 왔을 때 긴장돼서 혼났어요. 이정부는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들면 다 익숙해집니다. 병원도 기다림도.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오춘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익숙하다고 편한 건 아니죠. 세 사람의 시선이 오춘자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는 이 병원에 몇 년째 다니는데 여전히 이 의자는 불편하고 기다림은 길어요. 이정분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요. 어떤 건 익숙해지지 않나 봅니다. 오춘자는 이정분을 다시 바라봤다. 저 할머니의 말에는 진심이 있었다. 단순한 맞장구가 아니라 정말로 이해하는 말투였다. 김영수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행동할 곳이 없었다.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았다. 장미란이 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혹시 드실래요? 목마르실 때 좋아요. 이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오춘자도 손을 저었다.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남편 간병할 때 이거 많이 먹었거든요. 입이 심심할 때. 그 말에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김영수는 사탕을 입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미란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오춘자가 말했다. 간병하셨어요? 네. 2년 정도요. 위암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장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춘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은요? 3달 전에 보냈어요. 침묵이 흘렀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말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이정분이 장미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다. 이해였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대기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렸다.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각자의 삶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삶은 서로 다른 무게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전광판의 번호가 또 하나 올라갔다. 이정부는 자신의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다. 아직 한참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대기실 안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차가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진료가 지연되면서 대기실에는 짧은 한숨들이 쌓였다. 사람들은 시계를 보고 번호판을 확인하고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화장실을 다녀왔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서성였다.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다. 1시간이 더 지났다. 접수 창구 앞에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예약하고 왔는데. 간호사는 익숙한 듯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응급이면 응급실로 가야지. 왜 여기서? 시간 있는 사람만 오는 줄 아세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기실의 공기가 긴장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였고 장미라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소란을 외면했다. 이정분만이 침착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이정분의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대기실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김영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몸을 굽혀 약봉지를 주워들었다. 여기요. 김영수는 약봉지를 건네며 어색하게 말했다. 이정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손이 떨려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미란이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보탰다. 약 드실 시간 놓치면 안 되죠. 저도 남편 약 챙길 때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시간 맞춰서 드셔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 말에 이정분이 장미란을 바라봤다. 장미란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김영수도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렇게 세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다.
김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요즘 병원이 제일 자주 가는 곳이 됐네요. 은퇴하고 나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장미란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 간병 끝내고 이제야 제 몸을 돌보게 됐어요. 사실 제 건강은 계속 뒷전이었거든요. 남편분은?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3달 전에 보냈어요. 위암이었어요.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오히려 이야기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집에서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거든요. 딸애도 힘들어하니까. 이정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말이 적은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오춘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이 대기실에서 흐르는 공기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고 있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다. 김영수가 다시 말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왔는데 지금은 시간만 남았네요. 아이러니하죠. 평생 바빴는데 이제는 할 게 없어요. 장미란이 물었다. 무슨 일 하셨어요? 공장에서 40년 일했습니다. 기계 다루는 일이요. 새벽 6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 나가고 그게 제 전부였죠. 힘드셨겠어요. 힘들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죠. 근데 이제는 집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김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필요 없어진 기분이시죠? 저도 그래요.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없으면 안 됐는데. 김영수가 고개를 들었다. 장미란의 눈에는 자신과 같은 감정이 보였다. 정확히 그 기분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남편 간병할 때는 제가 없으면 안 됐어요. 약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딸애도 자기 삶이 있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김영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으나 마나해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고 부엌에 들어가면 나가라 하고 거실에 있으면 텔레비전 방해된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아침밥은 혼자 먹고 난 뒤고. 장미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오래 사신 거예요? 42년요. 근데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그때 옆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다 본인 탓 아닌가요? 오춘자였다. 두 사람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오춘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은 뒷전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하는 건 좀 우습지 않나요? 가족이 필요할 때는 안 계셨잖아요. 김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저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다들 그렇게 말하죠. 가족 위해서라고. 근데 정작 가족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었을 텐데. 밤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주말에도 집에 없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오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장미란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긴 다들 사정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정? 제 남편도 그랬어요. 일 핑계로 집에 없다가 은퇴하고 나서야 가족 찾더군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는 남편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아이들도 아빠를 낯설어 했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장 일 안 하면 가족이 굶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오춘자가 비웃듯 말했다. 주말에 아이들이랑 1시간이라도 놀아주는 건 선택이 아니었나요? 아내 생일 한 번 챙기는 것도요? 그것도 일 때문에 못했어요? 그건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가족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함께 있어야 가족인 거지. 돈만 벌어다 준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이정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오춘자가 이정분을 바라봤다. 이정분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평생 일해야 했던 사람도, 평생 기다려야 했던 사람도 다 힘들었을 거예요. 누가 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다들 최선을 다한 거겠죠.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는 뭘 아시고. 오춘자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다. 이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몰라요. 하지만 아프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다들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오춘자가 입을 다물었다. 대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아요. 간병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으니까. 마지막까지 손 잡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금 외로운 건 맞지만 그건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김영수가 장미란을 바라봤다. 저도 집사람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근데 표현을 못했어요. 평생 일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자는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춘자가 말했다. 사랑한다고요? 그럼 왜 진작 표현 안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쉬웠으면 다들 했겠죠. 이정분이 말했다. 오춘자가 그녀를 노려봤다. 할머니는 왜 자꾸 끼어드세요? 우리 이야기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오춘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외로우시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도 자신에게도 용서하지 못해서 더 아픈 거고요. 오춘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가 뭐가 외로워요. 저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아주 편해요. 신경 쓸 사람도 없고 익숙하다는 건 그냥 참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편한 게 아니라. 이정분의 말에 오춘자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다 별로 다르지 않네요. 나이 들고 아프고 외롭고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미란이 쓸쓸하게 웃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진료받고 가려고 했는데. 이정분이 말했다. 전부였던 것들이 사라지면 허전하죠. 일이든 사람이든 역할이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김영수가 이정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무엇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표정이었다. 오춘자도 이정분을 다시 바라봤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조금 더 궁금해진 눈빛. 저 할머니는 무엇을 잃었을까? 무엇을 알고 있을까?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 올라갔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번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마음. 대기실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대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는 무게였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김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금 더 떨리고 있었다. 집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일할 때는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방해만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사람은 벌써 운동 나갔고 돌아오면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가고 저녁에는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저는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장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년 동안은 남편 약시간, 남편 식사, 남편 병원 일정만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다 외우는데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커피를 좋아하는지 차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편분이 계실 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김영수가 말했다. 네. 그땐 제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엄마 인생 살라고. 근데 엄마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장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다. 오춘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게 문제예요. 다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은 모르죠. 김영수가 오춘자를 바라봤다. 쉽게 말씀하시네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잖아요. 오춘자의 말은 날카로웠다. 김영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모양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일 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저 부인은 남편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장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선택이요? 오춘자가 비웃었다. 매일매일이 선택이었어요. 남편한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선택이고 자기 시간 1시간 내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안 한 거예요. 그냥 편한 길로만 간 거죠. 김영수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대기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려 했다. 이정분이 조용히 말했다. 앉으세요. 다들 보고 있어요. 김영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오춘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화내실 거 없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실이 아니라 당신 생각이죠. 이정분이 말했다. 오춘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이 잘했다고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 오춘자가 비웃었다. 최선이요? 그 최선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거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최선의 결과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정분의 말에 오춘자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당신도 여기 혼자 앉아 있고 화를 내고 있잖아요. 당신도 외로운 거예요. 제가 외롭다고요? 오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누구한테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주 좋아요. 그게 정말이면 여기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이정분의 말에 오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 간병한 거 힘들었지만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 시간도 좀 가졌어야 했나 싶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김영수가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 후회는 합니다. 가족이랑 시간 더 보낼 걸. 아이들 어릴 때 더 놀아줄 걸.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더 할 걸.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일하는 게 가족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춘자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아내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안 했습니다. 물어볼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남자는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후회하는 거잖아요. 네. 매일 후회해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 와서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봐서 입에서 안 나와요. 어색해서 죽겠어요. 장미란이 말했다. 그래도 하세요. 늦었지만 저는 남편한테 그 말 더 할 걸 후회해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때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오춘자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다들 자기 인생 이야기 하나쯤은 있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세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오춘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은 15년 전에 죽었어요. 심장마비였죠. 갑자기 쓰러져서 그대로 저는 그때 원망했어요. 왜 이제 죽느냐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들은 대학 가고 남편은 은퇴하고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했어요.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제 당신 시간 많이 내주겠다고.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죠. 아무 말도 없이. 장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더 화가 나셨던 거네요. 네.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도 저한테도. 왜 진작 좋은 말 한마디 안 했나? 왜 진작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았나? 왜 저도 먼저 손 안 내밀었나? 15년 동안 그 후회만 하면서 살았어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아빠 장례식 때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각자 바쁘니까. 명절에도 안 와요. 핑계는 많죠. 교통체증, 바쁜 일정, 애들 학원. 근데 진짜 이유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빠도 없었고 엄마도 별로 없었으니까. 오춘자는 주먹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래서 저도 관심 없는 척해요. 혼자 사는 거 편하다고, 연락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사실은 너무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누가 말 걸어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이정분이 조용히 말했다. 외롭죠. 혼자 있으면. 오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네. 죽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장미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춘자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우리도 외로워요.
다들 외로운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영수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요.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전부예요. 누가 필요로 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안 와요. 문자도 안 와요. 이정부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다. 그리고 깊은 이해가 있었다. 오춘자가 눈물을 닦고 이정분을 바라봤다. 할머니는요? 할머니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우리만 다 털어놓고 이정분이 잠시 망설였다. 저도 비슷해요. 다들 외롭고 필요 없어진 것 같고 그게 전부예요? 더 없어요? 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오춘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할머니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김영수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아까 화내서. 오춘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똑같으니까 더 화가 났나 봐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전광판에 번호가 올라갔다. 대기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네 사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각자의 얼음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완전히 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료 순서가 다가올 즈음 이정분이 잠시 어지러워하며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았지만 몸은 계속 옆으로 기울었다. 장미란이 재빨리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오춘자도 재빨리 다가와 반대편을 잡았다. 김영수는 물을 가져오려고 일어섰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괜찮습니다. 이정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간호사가 소란을 듣고 다가왔다. 그녀는 이정분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사장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대기실 공기가 멈췄다. 김영수와 장미라는 서로를 바라봤다. 오춘자는 아무 말 없이 이정분을 바라봤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다. 간호사는 이정분을 부축하려 했지만 이정분은 조용히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게요. 하지만 어머님, 이사장님께서 아시면. 괜찮다고 했어요. 이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물러섰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시선은 여전히 이정분에게 향해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장미란이 천천히 손을 놓았다. 오춘자도 한 발짝 물러섰다. 김영수는 물컵을 들고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물이요. 감사합니다. 이정부는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네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그 말씀이 이사장님 어머니시라고요? 이정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이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장미란이 놀라서 말했다. 그럼 왜 여기서 개인 병실이나 특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 왜 대기실에 앉아 계셨어요? 그냥 할머니로 앉아 있고 싶었어요. 오춘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냥 할머니요? 우리한테 거짓말하신 거네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물어보지 않으셔서 말 안 한 것뿐이에요. 똑같은 거죠. 숨긴 거나. 오춘자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다. 이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김영수가 말했다.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불편하셨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앉아 계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있는 그대로 대해주셔서 특별하지 않게 평생 그렇게 대접받고 싶었어요. 장미란이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특별해지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반대셨네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특별한 거죠. 저는 그냥 그 사람 어머니일 뿐이에요. 오춘자가 비웃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 병원 이사장 어머니시잖아요. 개인 진료실도 있으실 테고 줄도 안 서도 되고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이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을 봐요. 이사장 어머니, 재벌 할머니 그런 이름으로만 불러요. 정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이정부는 계속 말했다. 아들은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며느리는 친절하지만 불편해해요. 제가 있으면 손주들은 저를 무서워해요. 늘 단정하게 있어야 하니까, 늘 조심해야 하니까.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들은 모르세요? 혼자 오신 거? 네. 아무도 모릅니다. 비서한테도 안 알렸어요. 오늘만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이사장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아픈 할머니로. 김영수가 말했다. 그래도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처음부터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정분이 물었다. 있는 그대로 대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불편해 하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춘자가 말했다. 그래도 속인 건 맞잖아요. 속인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외롭다는 것도 필요 없어진 것 같다는 것도 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오춘자가 비웃었다. 돈도 많고 아들도 성공했는데 뭐가 외로워요? 우리처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은 똑같아요. 이정분이 조용히 말했다. 돈이 많다고 덜 외롭지 않아요. 아들이 성공했다고 덜 슬프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돈은 있지만 사람은 없어요. 장미란이 말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요? 이정분이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선택 못해요. 아들이 바쁘다는데 만나자고 할 수 없고, 며느리가 불편해하는데 같이 있자고 할 수 없어요. 친구들은 다 죽거나 요양원에 있어요. 저는 그냥 혼자예요. 당신들처럼. 김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모두 비슷하네요. 결국 오춘자가 여전히 날카롭게 말했다. 비슷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택시 타고 오셨지만 우리는 버스 타고 왔어요. 할머니는 개인 진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요. 그건 부정 안 해요. 근데 마음은 똑같이 아파요. 그것도 인정해 주세요. 오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이해해요. 할머니 마음. 저도 간병할 때 그랬거든요. 장미란이 아니라 누구누구 아내로만 불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정분이 장미란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김영수가 말했다.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는 김 과장, 김 부장이었지. 김영수는 아니었으니까. 역할만 있었지. 나는 없었어요. 이정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요. 역할만 있고 나는 없었어요. 평생. 오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정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래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 해요. 미안해요. 정말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오춘자의 말에 이정분이 작게 웃었다. 다시는요? 우리 오늘 이후로 다시 만날까요? 그 말에 세 사람은 침묵했다.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다. 오늘 이후에도 서로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 만나고 싶을까? 장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연이라도. 그럼 좋겠네요. 이정분이 말했다.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정분으로 있을 수 있어서. 김영수가 말했다. 우리도 좋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오춘자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오늘의 대화가, 오늘의 만남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비록 마지막에 충격이 있었지만 전광판에 이정분의 번호가 올라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 차례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장미란이 말했다. 이정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향했다. 세 사람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여전히 허리는 굽었지만 걸음은 단정했다. 이사장 어머니의 걸음이 아니라 그냥 한 할머니의 걸음이었다. 대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전과 달랐다.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어딘가 아직 어색한 침묵이었다. 진료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대기실로 돌아왔다. 김영수가 제일 먼저 나왔다. 진료실에서 나온 그의 얼굴은 조금 밝아져 있었다. 의사가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는 장미란과 자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아니라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장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저희도 고마웠어요. 오춘자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보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김영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럼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건강하시고요. 장미란이 말했다. 김영수는 허리를 조금 펴고 걸어 나갔다. 아침에 왔을 때보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웅크렸던 어깨가 조금 펴져 있었다. 장미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진료실로 들어가자 오춘자만 대기실에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아침에 자신이 부끄러웠다. 너무 날카로웠다. 너무 차갑게 굴었다. 이정분이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오춘자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제 차례가 아직이에요. 오춘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정분은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화나셨죠? 이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요? 아니에요. 목소리로 알 수 있어요. 화나셨어요. 오춘자가 천천히 이정분을 바라봤다. 실망했어요. 화는 아니고. 제가 숨겨서요? 네. 우리만 다 털어놓고 할머니만 숨기셨잖아요. 불공평해요. 이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불공평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오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혼자 버스 타고 몇 시간 기다리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다르잖아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선택이라도 있잖아요. 오춘자의 목소리에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오늘 기분 내켜서 평범한 할머니 놀이 하신 거잖아요. 내일은 또 이사장 어머니로 돌아가시면 되고. 이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춘자의 말이 아팠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다. 맞아요. 이정분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따뜻한 집도 있고 걱정해주는 가족도 있어요. 그건 부정 안 해요. 당신보다 훨씬 나아요. 오춘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럼 왜 여기 오셨어요? 우리한테 왜 오셨어요? 외로워서요. 이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안 봐요. 이정분을 안 봐요. 이사장 어머니만 보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저로 있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오춘자가 말했다. 우리를 실험 대상처럼 본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신 거고. 아니에요. 이정분이 강하게 부정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당신들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저도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필요 없어진 것 같았으니까. 돈이 있으면서 무슨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돈으로 안 사라져요. 이정분이 오춘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전화도 비서가 대신해요. 손주들은 저를 무서워해요.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집은 크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당신 집이랑? 오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정분이 계속 말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불렸어요. 당신들이 저를 이사장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로 봐줬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근데 말하면 당신들이 떠날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범하게 있고 싶었어요. 오춘자는 한숨을 쉬었다. 화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해는 갔다.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다. 혼자라는 걸 숨기고 싶었던 순간들이. 다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다음요? 다음에 또 만나면요. 오춘자의 말에 이정분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병원에 다 같이 다니는데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죠. 그럼 좋겠네요. 이정분이 작게 웃었다. 오춘자도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장미란이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다. 아직 계셨어요? 네. 작별 인사하려고요. 이정분이 말했다. 장미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겼다.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혼자 점심 먹으러요. 혼자요? 오춘자가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혼자 밖에서 식사하는 거. 설레요. 장미란은 수줍게 웃었다. 이정분이 말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자신을 위한 시간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용기 났어요. 장미란은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떠났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다. 오춘자의 번호가 불렸다. 그녀는 일어서며 이정분을 바라봤다.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당신도요. 건강하세요. 할머니도요. 오춘자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이정부는 창가에 잠시 서서 햇빛을 바라봤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복도를 지나며 병원 로비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자신도 그중 하나였다. 특별할 필요 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오늘은 이사장 어머니가 아니라 이정분으로 있었다.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눴다. 상처도 받았지만 위로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김영수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소. 평생? 어색한 말이었지만 시작이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다. 장미라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쓴맛과 단맛이 섞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52년 만에 알게 된 자기 자신이었다. 오춘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니? 엄마가. 짧은 문장이었지만 15년 만에 먼저 건네는 인사였다. 1시간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춘자는 그 문자를 보고 또 보고 계속 봤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이정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만난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머님, 병원은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 구경 제대로 했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사람들이 참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다 외롭고 다 힘들고.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다. 그날의 대기실은 그들에게 병보다 인생을 먼저 마주하게 해준 장소로 기억되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시간. 다시 오지 않을 하지만 잊히지 않을 하루였다. 병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대기실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번호표를 쥐고 각자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도 언젠가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도 몰랐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지도 몰랐다.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었다.